경매로 싸게 사게 되면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거진 다 돈이 회수된다는 장점이 있겠고, 투자금을 안 묶이면서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걸 깨달아야 경매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입니다. 사례들도 볼 거고 경매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네. 경매로 돈 버는 법 3가지가 있다고.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싸게 산 거 플러스 월세를 두면서 월세 흐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월세 흐름이 사실 유의미하게 우리 인생을 바꿀 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대출 이자 내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개념으로 월세를 가져가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시세가 올랐으면은 우리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경매로 싸게 사게 되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받았을 때 돈이 거의 다 회수되기도 합니다.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거진 다 돈이 회수된다는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세를 맞추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맞췄을 때 돈이 더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생이 낙찰받은 물건도 살펴볼 건데, 그 물건도 전세가보다 월등히 싸게 받았거든요. 전세를 맞추면 돈이 한 2, 3천 정도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물건들을 2년 동안 보유하는 데 있어서 주택수만 늘어나고 우리 돈은 오히려 더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하고 또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단기 매도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그 주택을 털어내면서 내가 싸게 산 거를 먹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게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싸게 산 것만 먹고 다음 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매매 사업자를 통한 단기 매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받기는 어려워요. 2천만 원, 3천만 원 차익은 나지만 내가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그건 큰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큰 수익률을 거두려면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봐야 될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고집을 해야 된다면 어떤 특수 물건의 성격을 띤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권리 분석이 복잡한 게 싫다라고 하면은 상품성을 하나 내려서 뭐 빌라, 오피스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남들이 꺼려하는 물건 중에 투자금이 묶이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을 받으면 지금 분위기에서 아파트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도 나중에 2년이 지났을 때는 올라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유할 수 있는 물건, 투자금을 안 묶이면서 보유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네. 서울 오피스텔도 오르고 있다고, 제가- 빌라도 최대 상승폭이라고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도 저평가. 아파트가 오르는 속도보다 오피스텔은 이제 막 오르고 있다는 기사일 텐데, 오르고 있는 시작점에 우리가 투자를 해놓는 거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이 붙는 시점이 있어요. 아파트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규제를 쓴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던 분들이 차선책으로 이제 그런 3룸, 2룸 오피스텔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부터는 이제 오피스텔이 불장이 시작이 되고, 뭐 저번 상승장 때를 기억하시면 아마 그게 떠오를 겁니다. 그때 되면은 좀 늦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을 알려면은 과거를 보면 되고, 그 사이클의 진짜 반복이에요.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떨어질 것 같지만, 시장 분위기라는 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너무 비싸다라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꺾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오르면 정부 입장에선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차선책을 보겠어요? 그 차선책이 되는 게 빌라 오피스텔인데, 이 빌라 오피스텔을 지을 때도 없고 공급도 안 하고 있었고, 그동안 손님이 몰리는데 개수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당분간 그거는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사가 나왔다고 당장 공급을 할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으로도 제작했던 물건입니다. 교육생이자 저희 가족 구성원이 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방송에서 빌라 받아라, 오피스텔 사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야 그럼 너가 사라. 저도 삽니다. 저도 사고 있고, 심지어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투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매를 우리 가족이 저한테 배웠고 실제로 입찰까지 해서 낙찰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 물건이 호계동 센터플레이스라는 단지고,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 높이 올라 있는 오피스텔이고 주차장 진입로예요. 일로 이제 가면은 주차장도 이제 만날 수 있고, 받은 게 501호고요. 도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실로 돼 있지만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찰 받고 전세 두고 월세 두고 매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아마 전세를 둘 것 같아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 부엌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존 등길이 2021년도 굉장히 신축이에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신축이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안양 같은 경우에는 3룸이 흔해요. 2룸이 귀합니다. 2룸을 되게 선호를 해요. 왜냐면 안양 쪽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가족 구성원이 없거든요. 노부부 혼자 사시거나 이런데 3룸은 가격대가 3억이 넘어가요. 무조건 안양은. 수원이나 성남에 준하는 가격이 비싸요. 2룸이기 때문에 전세나 뭐 월세 이런 거는 금방 나갈 거고, 저는 매매가 잘 되는 시점
시점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 대비해서 투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4호선 범계역이 여기 보시면 롯데백화점 평촌점도 있고 롯데시네마 뉴코아 아울렛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 뒤편으로는 동안구청, 안양시 평생교육원 이런 관공서, 그 뒤편에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고 초등학교, 홈플러스 다 있습니다. 입지도 정말 훌륭하고 신축이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 주차장도 지상 주차장이에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2억 9,500에 나온 게 유찰이 2번 돼서 1억 8천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가족이 2억 3,900에 낙찰을 받았고요. 5명이 입찰을 했는데 이 2등이 누구였냐면 주택보증공사였습니다. 촬영 때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양까지는 아직 보증공사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입찰해라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아요. 30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공시지가를 보니까 2억 2,870만 원입니다. 거기에 126%라면 보증보험이 2억 8,800까지 가능해요. 전 영상에서 찍었을 때도 통화 녹음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2억 8,800을 다 받지 못하고 2억 6천까지는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낙찰을 지금 2억 3,900에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뭐 이렇게 내고 나면 한 뭐 1,000만 원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그거를 지출하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 풀피가 전세가보다 월등히 싸게 받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안양 같은 지역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세가보다 싸게 받았다는 건 매매가는 무조건 훨씬 더 이상으로 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조사한 매매가는 한 2억 9천 정도 됩니다. 그걸 2억 3,900에 받은 거죠. 이런 물건은 다음 사이클 불장을 또 기다리면서 보유를 그쵸. 해 가시려고 낙찰을 받으신 거죠. 맞아요. 보유하고 나면 나중에는 뭐 전세가가 더 올라서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126%한 게 2억 8,800이니까 3억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센터플레이스가 계속적으로 물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기피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서 보유하는 거라면 세만 나가면 되거든요.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잘 받으셨고요. 특히나 오피스텔은 지금 돈이 안 묶인다면은 매수를 하는 시점이죠. 근데 제가 그때 단지 촬영 거기는 갭이 4천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경매로 샀기 때문에 묶이는 돈이 없죠. 돈이 더 생기는 개념이니까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죠.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 지금 사 두신 것도 네. 갭이 그 당시에는 적었는데 지금 많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죠. 올라가나 떨어지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산 가격은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많냐 적냐 이 차이지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의 관점에서도 좀 공부를 해봐야 돼요. 단타 매도만이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또 저희 정규 강의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빠르게 마감이 또 되잖아요. 이번에 기수 듣고 싶으신 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다음 기수부터 6주로 축약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음 기수까지는 7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를 줄이기는 하지만 이 줄였다고 해서 내용이 빠진 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법무사님이 명도 특강을 하시는데 제가 명도 강의를 또 하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졸업생분이 오셔서 인테리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테리어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거를 없애니까 한 주가 빠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중복된 것들을 없애서 좀 효율화를 시킨 거죠. 6주로 줄였고 11월이 마침 또 올해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11월 강의부터 6주로 줄이려고 했으나 미리 저희가 고지를 안 들여서 불이익을 받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 기수 더 늘려가지고 11월 기수를 마지막으로 7주 강의를 종결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6주 강의로 줄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7주 강의니까 이번에 신청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정규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저희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기초, 중급, 고급을 올인원으로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특수 물건의 성격을 띈 물건까지 다 살펴보고요. 빌라를 중점으로 이제 가격 조사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타 학원에 비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특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연계 서비스겠죠. 경매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들, 입찰장에 갈 시간 없는 것, 입찰 대행 서비스 있고요. 세무사, 법무사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저희 졸업생분의 연계 서비스가 있어서 다 맡길 수 있고 대출 실장님도 오셔서 1대1로 면담하는 시간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해결 안 된 것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보통은 하루 안에 답변을 메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7주, 6주 교육 외에도 보충 강의 조별로 묶어가지고 2조씩 묶어서 오전에 법원 체험, 오후에 임장 가서 진행 중인 물건으로 물건도 같이 보고 시세 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이 정도 시세 조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 가격을 쓰면 괜찮겠다라는 피드백까지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총 교육 외에 2번을 더 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충 강의까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 중에 경매에 대한 지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션을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조사하는 단계들을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앞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입찰장에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저희가 미션을 통해서 최소한 한두 개 이상은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